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잘 안 되고 있는 저 민주당 지금 사실은 지지율이 대통령이랑 민주당 지지율이 오늘 참 예. 여론조사 나온 날이죠. 여론조사 2월 밑에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 예. 대통령 지지율이 54.5%. 그다음 그래서 지난주에 비해서 1.5% 포인트 떨어졌고요. 아 그렇군요. 예. 민주당 지지율도 뭐 이 오차 범위 아니지만 조금 떨어졌어요. 아 예. 국민의힘 지지율은 36.4로 올라서 지금 44.3 대 36.4. 양당 격차가 7.9% 포인트면 뭐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예상보다 예전문에 비해서 확 줄어든 그런 결과. 대통령이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하면은 그 뭐 컨벤션 효과라고 할까 이벤트 효과가 있어서 되게 좀 탄력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거꾸로 떨어졌네요. 이게 그 지금 우리가 다뤘던 이런 주식 대주주 양도세 이런 것도 계속 지지부진한 영향이 있었겠지만 기억하시다시피 대통령 그 100일 기자회견 하고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당에서 투톱이 싸우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맞아. 정청래 대표가 그 바로 직후에 한 연설에서 그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요. 네. 뭐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도 있었지만 또 대통령하고 그 전에 저 장동혁, 정청래 이렇게 네. 만나가지고 뭐 손도 잡고 그렇죠, 뭐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화합하고 네, 뭐 네. 대통령도 뭐 사진 찍고 막 그런 연장선상에 있을 때 정청래 대표가 화합은 개뿔 이러면서 다음날 이 대통령하고 여야 회담한 대표 회담한 다음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화합은 개뿔하면서 집어던져 버렸잖아요. 내란 정당 해산하겠다는 예, 얘기를. 예. 내란이라는 말을 20몇 번 썼다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고 그다음엔 또 이 소위 특검 개정안을 놓고 이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그래도 국민의힘하고 오랜만에 소위 그 합의라는 거를 도출해서 국민들이 아 대통령이 기자회견 얘기하듯이 좀 그리고 이제 좀 여당에서 양보도 하고 좀 협치 같은 게 되나 보다. 아니 특검 필요 증세를 우리 국민들은 다 갖고 있다고. 그렇죠. 아이고 특검 이제 그만 뉴스에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예. 이제 그런 게 사실은 민주당이라고 그거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 특검 연장 이건 양보하는 척해. 특검 물어봤더니 특검 수사관들 검사들도 다 피곤하대. 그리고 이미 캘 만큼 다 캤대. 맞아요. 근데 예. 기소하면 돼 이제. 뭐 연장해 그걸 연장하는 척해서 겁을 약간 줬다가 양보하는 척해서 뒤로 물러나도 될 것 같아. 할 수 있어 그 안에. 그렇지, 이미. 그렇지. 예.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 소위 진보 강성 지지층들이 뭐 하는 짓이냐? 너희가 왜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과 합의 따위를 하고 난리냐? 그리고 우린 특검 할 때까지 해서 저 적들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되는데 저들은 내란 정당은 우리의 상대도 아니고 그야말로 소멸해야 될 적으로 생각하는 그 개딸들의 세계관에서는 국민의힘하고 타협, 협치, 합의했다는 거를 감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그 왜곡된 뒤틀린 세계관이 그렇다는 거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와 그들이 문자 폭탄 그 개딸들이 그 억눌린 뒤틀린 세계관에 따른 이 압박을 그러니까 못 견뎌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고백을 익명으로 막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뭐냐면 그날 그 김병기하고 송원석이 딱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 양당 원내대표. 예. 특검 연장 안 하는 걸로 합의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정부 조직 개편하는 건 이제 국민의힘이 협조해주기로 쫙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 됐다 저녁 때 그렇잖아 또 특검에 대한 필요 증세도 있고 그래 서로 한 발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뭐 그리고 이제 잠을 딱 잤는데 이날 보니까 휴대폰에 어머 문자 폭탄이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한테. 예. 그래서 이 개딸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예. 지난번에 우리 기억하잖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이야기 꺼낸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지금 아무도 개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때도 개헌 얘기 의장이 잘못 꺼냈다 싶으니까 사실은 당시에 이재명 후보도 좀 어느 정도 거기에 이렇게 동조하는 그런 그렇죠. 물밑 네, 흐름이 네. 있었지만 예. 개딸들이 난리가 나니까 예. 당시 이재명 후보도 저는 그냥 그거 못 들은 거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의장도 그냥 황급히 잡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러니까 정말 개딸에 의한 민주당이 점점 더 그 색깔이 짙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번에도 보니까 예. 이야 난 정말 개딸의 그 뭐랄까 영향력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개딸이 한번 하니까 벌써 정청래 돌아서죠, 추미애 돌아서죠, 전현희 돌아서죠, 뭐 그쪽에 서영교 같은 야, 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랄까
딱 분위기가 바뀌는 느낌을 이렇게 줄 때 야 개딸이 이렇게 큰 건가?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이게 보니까요. 예. 아마 뭐 여러 그 기억할 만한 지점들이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일극 체제라고 어쨌든 큰 지지율 격차로 대통령이 됐어요.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양손에 행정권이 있고 입법부가 장악돼 있고 사법부 헌재도 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복속시킬 거고 와 완전히 제왕 같은 대통령이 됐구나라고 생각했었고 그렇게 믿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열린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보궐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대 박찬대 붙었을 때 다 명심은 대통령의 마음은 박찬대에게 있다. 빡 임기를 시작한 최강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명심은 박찬대에게 있다. 그러니까 박찬대가 이길 것이다. 그 당시 어느 정치 전문가도 그 의견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나도 방송에서 그러니까요. 박찬대 뒤에는 명심이 있어서 일시적인 여론조사는 정청래가 앞서는 것처럼 나오지만 두고 보시라 박찬대가 당대표 돼 있을 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와서 갑자기 근데 죄송해지네요. 그때 모든 정치 소위 아주 굉장히 내공 깊은 정치 전문가라는 사람도 다 결국은 이건 뭐 명심이 실린 박찬대가 되죠. 박찬대 후보가 정말 속된 말로 네. 힘 한 번 못 써보고 쪽도 못 써보고 네. 그냥 원사이드하게 축구로 치면 무슨 브라질하고 어디 저 밑에 있는 저 호주 뉴질랜드 정도의 게임처럼 한 번 게임도 못 이기보고 주도권도 한 번 못 잡아보고 한 7대1 정도로 진 게임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게 뭐지? 더군다나 막 임기를 시작한 정말 그냥 힘이 넘쳐흐른 대통령의 마음도 안 통하네. 이게 개딸들이 이제 당을 좌지우지하는구나. 이게 사실은 대통령이 그때부터 명청 교체기가 시작된 거야.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려고 대의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통하는 대의원들의 영향력을 지분을 확 줄이고 소위 강성 당원들이 입김을 확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놨던 게 네. 부메랑처럼 지금 돌아와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꽂힌 거죠. 그래서 지금 강성 개딸들이 이재명하고도 거리두기를 하는 개딸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개딸들 이재명의 실용주의 너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라는 거죠. 대통령도 수박이네 이러고 있어요. 수박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박이라는 게 겉은 퍼렇지만 겉은 네. 민주당 색깔이지만 안이 빨간 안은 국민의힘과 통하는 이런 소위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을 수박이라고 비하하잖아요. 네. 지금 대통령한테도 당신도 수박이네 이런 개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럴 정도로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되네 안 될 줄 알았는데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네. 그럼 정청래 당대표도 이게 내가 되네. 그럼 나도 대통령 될 수 있겠는데 나는 어차피 정청래 당대표의 마음에서는 예선전만 이기면 유럽 예선만 이기면 월드컵은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와도 자기가 이제는 게임이 안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실제와 상관없이. 그럼 나 이제 월드컵 유럽 예선전만 우승하면 되는데 유럽 예선을 우승하려다 보니까 개딸들만 잡으면 이기는 거네. 당대표 됐는데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주요 시장 도지사 나가려는 사람들도 개딸만 잡으면 되네. 개딸을 잡아야 되네. 개딸 안 잡으면 지네. 이걸 다 본 거예요. 눈앞에서 시커멓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서울시장 되겠다는 사람, 지방 도지사 되겠다는 사람들이 다 개딸들이 입에 혀처럼 도는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대법원장 물러나라.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어야 된다. 사법부는 각성하라. 사법부 다 삼권 분립 그런 거 필요 없어. 심지어 대통령의 얘기보다도 김어준이 하는 얘기. 개딸들과 김어준이 같이 합창하는 얘기에만 귀를 기울인 시스템이 된 거죠.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 뿌린 씨앗의 부메랑이고 정말 완전히 망가져가는 한 민주당 공당 조직의 지금 처참한 지금 자화상이고 물론 국민의힘에도 이제 강성 지지층 말만 너무 경청하는 그런 잘못된 문화가 있습니다. 양당 다 그런 비판을 받는데 지금은 센 당이 민주당이니까 집권당이니까 민주당에서 좀 그런 엄청난 뒤틀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이어서 해 본다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야권이 확실하게 견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세력이면은 이런 일이 잘 안 벌어지는데 그렇죠. 야권이 지리멸렬하니까 이 집권 세력 내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집권 세력 내 자연스럽게 권력 분화 현상이 저는 생긴다고 보는 건데요. 이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제 이 경험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한마디 하면은 말굽 넘버원 셋 땅 때리면 말굽 투 말굽 쓰리가 공명 삥 이렇게 같이 울려주는데 그거가 최근에 와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땅 때렸을 때 그 말굽들의 울림보다는 정청래가 뭐 한마디 땅 때리면 그게 울림이 더 많은 것 같아. 맞아요. 예. 되게 보니까 그 지금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어디에 코드 맞추는 발언이 더 많더라.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 쪽에 코드를 더 많이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뒤에는 소위 어심과 개딸들이 있는 거고. 아니 이번에도 가령 그이 특검법 연장안에 저거 한다고 했을 때 김병기하고 이게 딱 부딪혔을 때 말이에요. 정청래하고 김병기가 그랬거든요. 야 원내대표가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으로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는데 그 내 혼자 생각으로 가겠어? 그렇죠. 다 소통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당하고도 하고 법사위랑도 하고 특위랑도 했다. 야 그 소통을 하면 당 지도부하고만 하겠어? 그렇죠. 그거를 예. 저쪽 우상호 라인하고는 안 했겠어? 예를 들면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뉘앙스로 김병기는 얘기를 해서 정청래 보고 사과하라고 그래. 뭐 사과하라고 좀 시켜. 뭐 말을 또 그것도 간접압박으로 이상하게 했던데. 아니 그때 거의 직함도 안 붙이고 정청래 사과하라 그래. 그렇지. 그랬어요. 뭐 그랬어요. 정청래 사과하라 그래. 정말 열을 확 받은 거죠. 그 원내대표가 당대표 보고 사과하래. 그 말은 자기 뒤에 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대통령실과 자기는 공식적인 그런 채널들과 다 소통한 끝에 이 합의를 한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러고 났는데 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야, 그 맞바꾸기 가능하냐? 예를 들면 내란 특검법을 연장하지 않는 안과 그다음에 정부 조직법에 이 찬성하는 협조하는 이 두 가지를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그게 이재명 대통령 그 논법을 또 개발을 했더라고. 이게 마치 야합인 것처럼. 그렇지. 야합인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김병기가 야합하고 온 것처럼 예를 들면 김병기 입장에서는 속상했겠어요. 그 말 들을 때.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또 열이 한번 또 확 받았을 거예요. 너는 내란 청산하고 정부 조직 개편하고 가서 엿바꿔 먹고 왔니? 정부 조직 개편은 그거 놔둬도 돼. 할 일 다 할 수 있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 결국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여러 가지 설명에 따르면 당연히 대통령실, 당지도부, 법사위 이런 데가 다 상의하면서 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럼 뒤에 말바꿈이 생겼을까? 그것도 개딸들의 어마어마한 그 문자 폭탄과 어마어마한 압력에 대통령마저도 부담을 느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부담 느끼고 이제 그건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야라는 그 애둘러가는 화법으로 그걸 딱 한번 지시문을 딱 내려놓자 그 다음에 바로 정청래 나도 잘못했습니다. 김병기 나도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김민석이 저녁밥이나 먹자 공간으로 와. 그래서 어제 저녁밥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5명이 모여서 사진 찍고 처음에 정청래 장동혁 있을 때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웃고 막 이렇게 찍었던데 어제는 보니까 그 가운데 김민석이 있고 여기는 정청래 여기는 김병기 이렇게 그렇습니다.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투톱의 그야말로 대통령의 협치론, 대통령이 더 많이 가진 여당이 좀 양보하세요. 그 양보론을 그냥 진뭉개다시피 투톱이 싸우면서 볼상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던 그 소극, 그 참 말도 안 되는 이 소극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뭐 그들끼리 밥을 먹으면서 뭐 술 한잔 했던 웃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야말로 대통령이 하는 얘기도 그렇게 막 무시되고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제1야당과 했던 합의도 무시되는 거에 뒤에는 어마어마한 개딸들의 압력이 있었다. 그냥 개딸들은 누구도 무시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공당이라면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원내대표는 사실은 당의 성격에 따라서 당 대표하고 동등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당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 대표가 항상 그 사람이 1위 내가 2등 이렇게는 볼 수 없는 측면이 또 있는데 어찌 됐든 저찌 됐든 공당이 여야가 합의문을 발표하고 그렇게 기자들 앞에서 해서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힘 때문이 아니라 자기네들 때문에 그거를 번복을 하고 파기를 했다면 국민의힘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어야죠.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 사과를 안 하냐 말이에요. 왜 이거를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지 왜 개딸들한테 사과를 하냐고. 그렇죠. 이게 얼만큼 지금 소위 공당이자 압도적인 집권당인 그리고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얼마나 지금 뒤틀려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열 몇 시간 만에 자기네들 합의 사실을 파기를 했으면 그것이 상대당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네 당 내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파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국민의힘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고 국민들한테도 사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헷갈려 하고 있을 그 3개 특검에 있는 수사관들하고 검사들한테도 사과를 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 그렇죠. 때문에 얼마나 혼선이 많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개딸들만은 그저 저 사람들이 또 우리를 더 미워하면 어떡하지? 거기에만 그냥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참 볼상사납습니다. 볼상사납습니다. 이게 결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 소위 개딸들이 상대방 그리고 뭐 검찰 여기를 완전히 소멸시켜야 된다 그런 세계관으로 그리고 그런 말까지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표현은 이 찍들을 한꺼번에 묻어버려야 된다. 그 누가 이제 기억나시죠? 최강욱 전 의원이 맞아요. 네. 정말 한꺼번에 땅에 묻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세계관이 지금 막 공유되고 있는 갑자기 청산 소멸 묻는다. 이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 갑자기 살 떨리네. 그러니까요. 그런 세계관 그렇게 완전히 잘못된 세계관으로 그냥 점철돼 있고 막 공유하는 그 사람들이 저는 그 개딸들이 상당한 정서를 지배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말이죠. 예. 장 실장 이게 한국에서는 그 말이 최강욱 너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나 이렇게 해서 끝냈지만 이걸 만약에 유럽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건 바로 인종학살 급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막말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맞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 옛날에 해체되고 나서 거기서 종교적 또 인종적 문제 얼마나 그래서 네덜란드 헤이그의 전범 재판소 이런데 다 인도주의적 범죄 저지른 그 독재자들 끌려나와서 다 재판받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사안인 겁니다. 아프리카의 르완다 인종학살 수십만 명 죽이고 이런 것들 크메르 루즈 그때 수백만 명 죽이고 폴포트 킬링 필드 그런데 그런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찍들을 한꺼번에 묻어버리면 이 찍들을 묻어버린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운 인구를 묻어버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사실은. 아니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본인이. 네. 그렇게 한 겁니다. 한꺼번에 묻어버리면 우리 민주주의가 뭐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얘기했어요. 캄보디아에 가서 그렇게 말을 한다든지 유고슬라비아에 가서 그렇게 말을 한다든지 또는 뭐 반유대주의가 이 어떤 정치적인 이 스펙트럼에서 매우 중요한 그 기준이 되고 있는 그런 유럽적 정서에서 본다면은 이런 말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치급의 인종 학살에 악의를 품은 그런 사람으로 딱 의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안이 사실은 그렇게 그냥 당직 하나를 물러나는 거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었던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인종 학살에 관한 그런 근세사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그래 헛소리 한 거지. 그걸 뭐 심각하게 받을 필요 있어.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지. 근데 사실은 저희도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맞아.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정말 함부로 이런 입에 담아서 안 될 표현들을 했는데 6.25 때 정말 그럼요. 인민군 내려와서 반동부자 색출하고 하룻밤에도 수없이 끌려나가서 총살당하고 맞습니다. 그 사람들 저가 아는 분들도요. 인민군들이 후퇴할 때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을에 인민군들이 거기에 뭐 몇 달 동안 정주를 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인민군 밥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민군들이 떠날 때 그 사람들 동네에 다 모이세요. 그러면 저자들이 이제 유엔군에 밀려서 도망을 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밥 해준 것 때문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쯤 하고 가나 보다. 그게 아니고 모이라고 한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총알 선사하고 떠나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아픈 쓰라린 그 피해 기억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심각한 거였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최강욱 의원의 그 표현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적을 소멸시키고 괴멸시키고 묻어버린다는 세계관이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완전히 뇌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강성 지지층들이 완전히 여당은 삿바가 잡혀 있고 이 강성 지지층을 이용해서 내가 대통령도 해야지 도지사도 해야지 시장도 해야지 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이용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그래도 아니지 않냐. 예를 들어서 박희승 의원 전직 판사 이런 분이 이게 아무리 그래도 내란 무슨 특별재판부 이거는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한 거나 다름없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유연적 발상이다. 그렇죠. 지극히 올바른 얘기 한 거거든요. 이 양반 결국 사과했잖아요. 사과했잖아요.
내가 그걸 보고서 아니 왜 사과를 하지? 아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니 제가 볼 때 이 얘기를 했으면 이 양반도 판사 출신이고 뭐 머리 저 총명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다음에 공천이 어려울 수 있다 정도는 충분히 용기를 내서 감안하고 한 있을 거예요. 발언이었겠지만 내가 다음에 공천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보다 더 큰 공포를 느끼게 했으니까 사과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걸 뭐 모르고 그 얘기가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말이 잘못 나갔겠어요? 다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한 얘기했을 텐데 이럴 정도로 지금 완전히 절멸, 소멸의 세계관이 그냥 민주당의 전체를 장악하고 삿발을 잡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합리적인 얘기가 저는 말이죠. 예. 이게 어떨 때 막 소름이 돋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너무나 뼈아픈 경험이 있는데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나서 모든 정부의 각 부처 뭐 방송사면 방송사에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게 다 만들어졌잖아요. 적폐청산, 예. 네. 그게 마치 홍위병들이 바로 해가지고 인민재파소 차리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방송사면 방송사 뭐 기업이면 기업 공공기관 또는 뭐 정부 부처에 그때 적폐 청산이라는 말, 청산이라는 말이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무시무시한 말이 청산이에요. 예. 적폐 청산인데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지금 미운 털 박힌 놈 속가내는 작업을 하는 걸 보면은 문재인 때 적폐 청산은 애들 장난이었던 것 같아. 그 정도까지 네? 보시는군요. 예. 지금 법원까지도 다 그렇죠. 대법원장 물러나라 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뭐 첫 화두로 다뤘던 게 대법원장 사퇴하라였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 문재인 정권 때는 법을 막 송두리째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방송상법 송두리째 바꿔가지고 지금 저 방송사 그 이사들 다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예. 제대로 안 되니까 이번에 어떻게 한다? 뭐 위인 폐관이라는 말 누가 그랬었대요. 예. 폐법인가? 그래서 방송 미디어 통신법이라는 해괴망측한 법을 만들어서 이진숙 위원장 그냥 나가라고 아무리 해도 안 나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방송통신위원회 자체를 없애버려. 없앤다. 그렇죠. 문재인 정권 때는 차마 그렇게는 안 했어 정말.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아예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다라는 게 최소한 집권당에서도 컨센서스가 있었던 건데 네. 지금은 정말 적을 나쁜 놈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적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절멸시킬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거의 그런 각오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내란 특검이 지금 이제 불러다가 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예, 뭐 거기서 추명호 이제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이제 대표적이고. 네네. 예. 거기서도 이제 뭔가 조치가 취해질 거고 지금 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뭐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기에 지금 이 유튜브도 이제 배상적 징벌 조치를 여기 취할 수 있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뭐 또 배상 관련된 거는 이쪽 유튜브 쪽은 좀 빼준다는 말이 있어. 그건 김어준 쪽을 좀 봐주려고 빼준다는 말도 있고 지금 뭐 서문이 횡행합니다. 이따가 예, 대통령 기자회견 때 또 한번 뒤집어졌어요. 또 뒤집어졌으니까. 예. 예. 그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우리 이것까지 해도 괜찮겠어? 뭐 이런 내부적으로 좀 설왕설래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런 말씀하니까 김종민 변호사라고 네. 이 검찰청 해체 소위 사법개혁에 대해서 공개 비판해온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의 페이스북 계정이 차단됐대요. 아니 근데 나 그걸 보면서 말이죠. 페이스북에 그 페이스북 있잖아요. 페이스북 그 회사가 거기서 차단하는 건 거기서 차단하잖아요. 정부가 그렇죠. 차단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예. 근데 페이스북은 지금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지사 서울 오피스는 분명히 어쨌든 이 정부의 예.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그 뭐 메타라는 데서 갖고 있는 건데 서울지사는 아무래도 이게 저런 얘기를 함부로 놔두는 게 혹시라도 우리 지사의 운영에 뭔가 대한민국 정부 차원이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규제 차원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라는 우려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재명 정권이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무슨 뭐 벌금 때리고 이러는 거 있을까봐 미리 지금 눕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나 그 뉴스를 보면서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페이스북이 뭐라고 했냐면은 게시물 또는 댓글이 커뮤니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활성화 조치가 유지된다 하면서 검토에 착수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 변호사가 그동안 페이스북에 띄웠던 얘기들이 이런 얘기래요. 그 검찰 페이지 수사기소 분리 이런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면서 네. 국가수사위원회는 정권이 직접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 통제하는 중국식 공안 통치의 전형이다. 아. 이런 글을 올렸었다. 예. 뭐 이런 취지에 그러니까 소위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이 검찰청 검찰 폐지 등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많이 올렸던 건데 네. 이 김종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첫해 그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도 했었고요. 그 네. 당시에는 검수완박 반대글도 종종 올렸었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정계 진출이나 정치검찰 논란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비판을 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 정부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넘나들면서 계속 그런 비판적인 고언을 했던 건데 그 당시에는 그런 개정 자체가 폐쇄 경고 차단 이런 걸 받은 적이 없었는데 네. 왜 이 정부에 들어와서 이 검찰 폐지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니까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니까 왜 차단이 됐을까? 검열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저는 국민의힘한테 주문이 이런 겁니다. 예. 이거 진상조사단 꾸려라. 예.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 SNS 소통을 또 SNS 정치를 거의 페이스북에 의존하고 있어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거의 그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추세가. 예. 그런데 페이스북에 대해서 특정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변호사에 대해서 이걸 계정을 차단을 하고 또 여기에 페이스북 코리아가 여기 수능을 하는 이런 그러니까요. 조치를 했다면 예. 이거는 진상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국내 검열 같은 일이 벌어져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뭔가 이 진상을 조사해야 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구글 코리아도 숨죽이면서 그 조치를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페이스북은 아 저런 걸 알아서 차단시키네. 오 페이스북 그래 그 추이를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구글 코리아도 지금 이 어느 나라든 예. 마찬가지인데 이 유튜브에 대해서 어느 그 어떤 특정 나라의 정권이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려면은 세금 때리는 방법이 있죠. 규정 준수에 대해서 또 압박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있죠. 예. 뭐 여러 가지 갖다 들이댈 게 많거든요. 지금 그런 사태가 혹시 벌어지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다만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구절에도 나오지만 중국식 공안 통치의 전형 그래서 중국 공안 시스템을 빗대면서 비판하니까 이게 중국 눈치를 봤을 가능성도 있다. 이게 꼭 대한민국 한국 정부의 눈치가 아니라 중국을 눈치를 봐서 있을 수 있다. 그런 해석도 나오긴 합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는 중국이 없지만 페이스북은 중국에 있는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아무래도 이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좀 눈치나 조금 이렇게 있어서 아마 그런 가능성인데 어쨌든 이런 일 벌어졌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앞으로 점점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음지에서의 검열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면서 그런 소위 심의나 그런 규제의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움직임 때문에라도 걱정스럽게 쳐다보게 됩니다. 쟁하고 애뜰 날